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수요일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는 조상진입니다.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 향하는 이란산 원유 판매와 수송을 도운 혐의로 개인과 기업 등 12곳에 추가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한 달간 휴전이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I would say it's one of the weakest right now. It's on life support.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이번 중국 방문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며 양국 모두에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 법원이 영국 담배 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가 미국 정부와 체결한 기소유예 합의 조건을 모두 이행했다고 판단하고 사건 기소를 기각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 1부에서는 먼저 오늘의 뉴스를 들으시고 디브리핑 순서에서는 14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뉴스의 이해를 돕는 익스플레이너, 오늘의 주제는 미국의 병역제도입니다. 1시에서 2시로 이어지는 2부에서는 오늘의 뉴스와 함께 생활 속 영어를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역사 속 아메리카 250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11일 중국으로 향하는 이란산 원유 판매와 수송을 도운 혐의로 개인과 기업 등 12곳에 추가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을 앞두고 발표됐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은 이번 조치가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을 유지하고 이란 정권의 자금 조달과 이동, 환수 능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 기업 가운데 4곳은 홍콩에, 다른 4곳은 아랍에미리트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개 기업은 오만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터키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 골든 글로브사에 내려졌던 기존 제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골든 글로브는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이란 혁명수비대의 원유 판매를 주선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샤히드 푸르자파리 석유본부에 자금 처리 혐의를 받고 있는 개인 3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들 중 한 명인 아흐마디 모하마드 자데는 이 석유본부 책임자로 골든 글로브로 향해 제재 대상인 중국 소재 기업이 혁명 수비대에 진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 국무부의 정의를 위한 보상 프로그램은 이란 혁명 수비대와 그 산하 조직들의 금융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부에 최고 1,500만 달러의 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번 추가 제재와 관련해 미국은 테러 행위와 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금융 네트워크로부터 이란 정권을 계속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으로 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밤 늦게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중국 방문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며 양국 모두에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전 대통령들의 재임 시절 미국은 수년간 이용을 당해왔지만 이제는 중국과 매우 잘 해나가고 있다며 나는 시 주석을 매우 존중하며 그도 나를 존중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3일부터 1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방중은 중국이 지난주 이란 외무장관을 초청해 회담한 지 일주일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동맹국인 이란을 더 압박해 핵심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막고 전 세계적인 석유 및 천연가스 부족을 초래한 지난 2개월 반 동안의 분쟁을 끝내기 위한 대미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이란과의 휴전 상태에 대해서는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무역 관계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 주요 기업인들도 이번 방중 일정에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 벌금이 부과됐던 영국 담배 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에 대한 미국 연방법원의 형사 사건이 공식 종결됐습니다. 법원은 이 회사가 6억 3천만 달러의 벌금을 완납하고 기소유예 합의 조건을 모두 이행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베릴 하웰 판사는 11일 영국 담배 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가 2023년 미국 정부와 체결한 3년간의 기소유예 합의 조건을 모두 이행함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앞서 제출한 문건에서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가 약 6억 3천만 달러 규모의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했으며 내부 제재 준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합의 사항을 이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가 2007년 북한 사업을 공식적으로 종료했다고 발표한 뒤에도 실제로는 싱가포르의 제3자 회사를 통해 북한의 담배 제품을 계속 판매한 혐의와 관련돼 있습니다.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는 공개적으로는 북한 사업에서 철수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판매와 자금 흐름은 계속 관리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북한 측 구매자들은 위장 회사를 이용해 거래 대금을 송금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 금융기관들이 거래에 북한 연관성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방식으로 약 4억 1,800만 달러 규모의 달러화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미국 법무부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 위반 벌금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북한 정권이 담배 거래와 밀수를 통해 핵과 무기 개발 자금을 확보해왔다고 지적하며 이 조치가 북한의 자금 조달 통로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제재를 우회해 이익을 얻으려는 기업들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안드리 시바하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의 한국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시비하 장관의 방한 시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당연히 북한 포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의 포로로 잡힌 북한군 포로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인도주의 원칙 및 국제법에 의거해 자유의사에 따른 한국 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수차례에 걸친 고위급 협의를 통해 북한군 포로 문제가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4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 투입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은 그동안 한국 민간단체에 보낸 편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에 망명할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 강원도 원산의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를 대러시아 제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송도원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 이주와 재교육 프로그램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정부가 11일 북한 강원도 원산에 소재한 국제청년단 야영소인 송도원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영국 외무장관은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가 테러 제재에 따른 관련자라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보도자료는 송도원이 러시아 정부의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 추방과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주권 또는 독립을 훼손하거나 위협하는 정책 및 행위에 책임을 지고 지원을 제공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송도원에 대한 영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아동에 대한 강제 이주와 세뇌 교육 등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러시아 관련 단체와 개인들에 대한 대규모 제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국제인권 활동가들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 아동들이 정치적 세뇌와 군사화 교육을 목적으로 송도원 야영소 방문을 강요받는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송도원은 북한 당국이 친북 국가 청소년들에게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할 목적으로 지난 1960년 개설했으며 주로 아프리카와 유럽, 남미 등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VOA 뉴스 용민우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조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 주요 회담 의제를 직접 밝혔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인 1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홍콩 민주화 운동가 지미 라이 씨의 수감 문제와 조선족 목사 김명일 씨의 구금 문제를 시 주석에게 직접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미 라이에 대해 많은 사람이 그의 석방을 원하고 있고 나 역시 그가 풀려나길 바란다.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과 타이완 에너지 문제도 의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중국 외교부도 같은 날 두 정상이 양국 관계와 국제 분쟁 현안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가질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네. 이 지미 라이와 김명일 목사,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입니까? 지미 라이는 홍콩에서 빙과일보를 창간한 언론인으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선동 및 외세와의 결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현재 20년형을 복역 중입니다. 김명일 목사는 조선조 기독교 교회 지도자로 중국 당국에 따르면 불법 인터넷 정보 이용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구금돼 있습니다. 이번 회담을 앞두고 의회에서도 초당파적인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 지도부가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두 사람 외에도 위구르계 의사 굴샨 아바스, 위구르 기업인 에크파르 아사트 등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 시민들의 사례를 시 주석에게 직접 제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상원 민주공화 양당 의원 13명도 중국 위협을 최우선 외교 과제로 삼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민감한 현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란 문제일 텐데 어제 그 미국 재무부가 또다시 제재를 발표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 재무부가 11일 이란산 원유를 중국으로 운반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 3명과 기업 9곳에 대한 새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홍콩 소재 기업 4곳과 아랍에미리트 소재 기업 4곳, 그리고 오만 소재 기업 1곳이 포함됐는데요. 미 당국은 이들이 이란 혁명 수비대가 중국의 원유를 판매 운반하는 과정에서 위장 회사들을 동원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제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 측의 반응이 강경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 2일 중국 기업들의 미국의 제재를 인정하지 말고 이행하지 말며 준수하지도 말라고 공식 지시하는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 대표부 대표는 이 문제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명백히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갈등이 더 광범위한 양국 관계를 훼손하거나 베이징에서 나올 수 있는 합의에 영향을 미치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중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행동이 국제적 고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직접 경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무역 문제 역시 이번 그 회담의 핵심 의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내용을 보니까 희토류에서부터 인공지능까지 논의 범위가 상당히 넓네요. 네, 그렇습니다. 희토류, 인공지능, 농업, 무역 불균형 등이 주요 현안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10월 부산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무역 합의의 연장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보잉 항공기 대규모 주문 성사, 농업 분야의 포괄적 합의, 그리고 미중 무역위원회 설치 같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의 통치 방식을 바꾸게 할 수는 없지만 양국 간 무역 균형을 더 잘 맞출 방법은 찾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중국은 희토류와 공급망 규제를, 미국은 관세와 제재를 각자의 협상 카드로 쥔 상황에서 이번 회담의 목표를 관계 재설정이 아닌 안정으로 규정했습니다. 네. 타이완 문제 역시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이번 회담에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나요? 루비오 국무장관이 타이완 문제가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확인하면서도 바티칸 방문 중에 이번 방문의 초점은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루비오 장관에게 타이완이 미중 관계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강조한 상태인데요.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대타이완 무기 판매 중단을 간접적으로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11일 타이완 무기 판매 문제를 시 주석과 논의할 것이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조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베이징을 찾습니다. 수개월간 이어진 무역 전쟁 끝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데요.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두 강대국 간의 회담을 두고 한반도의 또 다른 플레이어인 북한과 중국 관계를 들여다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조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을 몇 주 앞두고 베이징과 평양 사이에서 조용한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평양을 찾았고 6년 가까이 끊겼던 베이징 평양 간 열차와 항공편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 우방인 북중 관계, 지금 그 속내는 무엇일까요? 북한은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이란 공격을 목격한 이후 두 강력한 보호자를 확보해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북중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는 러시아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중국의 불편함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러 밀착을 달갑지 않게 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중국은 북러 밀착을 싫어합니다. 양측이 무엇을 합의하는지조차 모릅니다. 김정은이 러시아로부터 점점 더 많은 군사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그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북중 관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와일더 연구원은 이를 가깝고도 먼 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친구이자 적입니다. 한편으로는 북한에 강한 유대감을 느끼지만 동시에 김정은은 중국이 다루기에 매우 어려운 인물입니다. 중국이 해온 것들에 전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미국의 눈의 가시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 정권에 대한 애정은 없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경제적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의지가 있는지는 전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 중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고, 전문가들도 북한 핵 문제가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베이징에게 핵심 키워드는 안정입니다. 무역, 경제 문제든 한반도를 포함한 영내 문제든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나름의 셈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왕이 외교부장에게 중국을 최우선 순위라고 밝히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개 지지하는 이례적으로 강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중국을 최우선 파트너라고 말할 때 일부는 그냥 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분명 러시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보다 훨씬 깊습니다. 결국 북한의 전략은 어느 한 강대국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끌어안으면서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북한의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전략은 70년 넘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을 서로 견제시키면서 어느 한 나라도 북한에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사실상 필요한 것이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대화를 원한다면 전제 조건을 받아들이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북중 관계가 외형상 온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진단은 이 관계가 단순한 우방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이해와 셈법이 복잡하게 맞물린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끌어안으면서 입지를 강화한 가운데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영내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VOA 뉴스 이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최근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구속되지 않는다면서 핵 보유국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유럽연합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완전히 비핵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유 대변인은 12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대한 답변에서 북한의 발언은 상황을 바꾸지 않는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여전히 주요 핵 확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EU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유 대변인은 북한이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건들도 열거했습니다. 핵무기 국가로서 NPT를 완전히 준수하는 상태로 복귀하고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을 이행하며 추가적인 의정서를 발효시키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시험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준비하던 해킹 조직의 시도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특히 북한과 중국 정부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지원 해킹 조직들이 AI를 취약점 발굴과 공격 무기화에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구글 위협 인텔리전스 그룹은 1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AI로 개발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로데이 공격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면서 구글의 선제적인 탐지와 대응으로 실제 공격이 이전에 차단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제로데이 공격은 보안 패치가 나오기 전에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노리는 고위험 공격으로 성공할 경우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구글 측은 이번 사례에서 공격자가 인기 있는 오픈소스 웹 기반 시스템 관리 도구의 2단계 인증을 우회하는 취약점을 노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웃돌고 중동의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12일 유가는 오르고 세계 증시는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보다 3.8% 상승했습니다. 이는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3.7%보다 약간 높은 수치이며 3월의 3.3% 상승률보다도 높은 것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직후 미국 주가 선물은 급락했습니다.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 선물은 0.4%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종합지수 선물은 0.9% 떨어졌으며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선물도 0.1% 약 5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B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뉴스의 이해를 돕는 익스플레이너, 오늘의 주제는 미국의 병역 제도입니다. 한국과 북한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국가가 군 복무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징병제를 운영하고 있죠. 하지만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은 현재 의무 복무가 아닌 지원병제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인에 대한 인식과 예우가 유독 각별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오늘 그 책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미국의 병역 제도는 본인이 원해서 군인이 되는 전원 지원 병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73년 베트남 전쟁 이후 징병제를 공식 폐지하고 50년 넘게 이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군대에 가고 싶은 사람이 스스로 지원해서 직업 군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네, 자, 미군을 부르는 명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념부터 좀 보겠습니다. 미군은 크게 소속과 복무 형태에 따라 나뉘는데요. 소속으로 보면 8개 제복군이 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우주군, 해안경비대라는 6개 군종에 더해서 공중보건서비스단과 해양대기청 장교단까지 포함됩니다. 참고로 이 미 우주군은요, 전통적인 지상전 중심 군대와는 성격이 다른데요. 위성과 통신망 또 미사일 경보 체계 등을 운영하고 방어하는 임무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궤도 역학이나 사이버 보안 같은 디지털 역량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네. 미군은 복무 형태에 따라서도 나뉘는데요. 상시 복무하는 현역이 주축이라면 평소에는 민간 생활을 하다가 정기 훈련이나 비상 상황 때 소집되는 예비군이 있습니다. 또 하나 독특한 체계가 바로 주방위군인데요. 각 주 정부 소속으로 평상시에는 자연재해나 폭동, 허리케인 같은 재난 대응에 투입됐다가
국가 비상시에는 연방군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미국인들이 흔히 주말 군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바로 이 예비군과 주방위군입니다. 네. 자, 그럼 어떻게 미군이 될까요? 일반 병사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모두 지원할 수 있지만 장교는 임관 시점까지 반드시 시민권자여야 됩니다. 이 현역 일반 병사가 되려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검정고시 자격 취득 후에 이 적성 검사인 ASVA와 또 신체 검사를 통과하면 되는데요. 나이는 만 17세부터 최고 42살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군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장교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길이 이 사관학교인데요. 국회의원 추천서가 필요할 정도로 경쟁이 아주 치열하지만 일반 대학의 학군단 ROTC나 현역 병사 가운데 선발하는 간부 후보생 학교를 통해서도 장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 자주 들으셨던 댄 케인 미 합참 의장은요, 이 버지니아 군사대학 ROTC를 통해서 임관한 뒤에 전투기 조종사와 특수작전, 정보 분야 보직을 거치면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반면에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은요,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뒤에 해상작전과 합동전략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서 사령관직에 올랐습니다. 예. 어쨌거나 미군은 이렇게 지원자를 선발할 때 전투 적합성을 중요하게 보는데요. 체력과 건강 상태는 물론이고 범죄 기록이나 약물 사용 이력, 일부 문신 여부까지 조사를 합니다. 특히 보안 인가가 필요한 직책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재정 상태나 또 해외 인맥까지 검토하기도 합니다. 네. 자, 일반 병사 훈련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미 육군 신병 훈련을 예로 들면은요. 약 10주 동안 진행되고요. 군 규율과 체력, 전술, 응급처치, 생존 기술 등을 단계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훈련 후반에는 실제 야외 전투 훈련, 장애물 코스, 소총 사격, 수류탄, 기관총 운용 등을 거치면서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전환되는 최종 평가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훈련을 거치고 부대에 배치가 되고 난 후에는 이 실무와 훈련 또 해외 파병을 반복하면서 복무를 하게 됩니다. 복무 기간과 근무 평가에 따라서 병장까지는 자동 진급이 가능한데요. 하사부터는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부사관 과정이 되기 때문에 통상 3, 4년 차부터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복무한 베테랑들은 신병 교육과 부대 운영, 또 실전 지휘까지 맡는 핵심 중간 관리자로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네. 미군은 이 근속 연수 또 성과 중심 체계인데요. 입대 시 보통 4년에서 8년의 계약 기간을 정하고 계약 종료가 끝나면 전역 또는 재계약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20년 이상 복무하면 연금 수급 자격이 생기는데요. 전역 후에는 민간 취업이나 예비군 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20년 이상 복무 제대하면은 베테랑, 이 퇴역군인이라고 부릅니다. 네. 자, 결론적으로 미군은 지원한 사람만 군인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로 미국 의회나 대통령이 징병제를 다시 시행할 경우에는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미국은 선발 징병 제도를 자체는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징병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공식 선발 징병 제도 웹사이트는 현재 징병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또 미국에는 종교적, 도덕적 신념에 따라 전투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도 있어서요.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비전투 임무나 민간 대체 복무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의 이해를 돕는 익스플레이너였습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새벽 0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31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와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자세한 VOA 뉴스 기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0시부터 이어지는 VOA 한국어 방송 2부에서는 오늘의 뉴스와 함께 생활 속 영어를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 그리고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서 준비한 역사 속 아메리카 250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VOA 한국어 방송 2부 시작합니다. 저는 조상진입니다.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 향하는 이란산 원유 판매와 수송을 도운 혐의로 개인과 기업 등 12곳에 추가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한 달간 휴전이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I would say it's one of the weakest right now. It's on life support.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이번 중국 방문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며 양국 모두에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영국 담배 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가 미국 정부와 체결한 기소유예 합의 조건을 모두 이행했다고 판단하고 사건 기소를 기각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 2부에서는 오늘의 주요 뉴스와 함께 생활 속 영어를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역사 속 아메리카 250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11일 중국으로 향하는 이란산 원유 판매와 수송을 도운 혐의로 개인과 기업 등 12곳에 추가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을 앞두고 발표됐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은 이번 조치가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을 유지하고 이란 정권의 자금 조달과 이동, 환수 능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 기업 가운데 4곳은 홍콩에, 다른 4곳은 아랍에미리트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개 기업은 오만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터키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 골든 글로브사에 내려졌던 기존 제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골든 글로브는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이란 혁명수비대 원유 판매를 주선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샤히드 푸르자파리 석유본부의 자금 처리 혐의를 받고 있는 개인 3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이들 중 한 명인 아흐마드 모하마디 자데는 이 석유본부 책임자로 골든 글로벌을 통해 제재 대상인 중국 소재 기업이 혁명 수비대진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 국무부의 정의를 위한 보상 프로그램은 이란 혁명 수비대와 그 산하 조직들의 금융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부에 최고 1,500만 달러의 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번 추가 제재와 관련해 미국은 테러 행위와 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금융 네트워크로부터 이란 정권을 계속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으로 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밤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중국 방문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며 양국 모두에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전 대통령들의 재임 시절 미국은 수년간 이용당해왔지만 이제는 중국과 매우 잘 해나가고 있다며 나는 시 주석을 매우 존중하며 그도 나를 존중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3일부터 1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방중은 중국이 지난주 이란 외무장관을 초청해 회담한 지 일주일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동맹국인 이란을 더 압박해 핵심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막고 전 세계적인 석유 및 천연가스 부족을 초래한 지난 2개월 반 동안의 분쟁을 끝내기 위한 대미 합의에 나서게 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이란과의 휴전 상태에 대해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 벌금이 부과됐던 영국 담배 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에 대한 미국 연방법원의 형사 사건이 공식 종결됐습니다. 법원은 이 회사가 6억 3천만 달러의 벌금을 완납하고 기소유예 합의 조건을 모두 이행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오택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베릴 하웰 판사는 11일 영국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가 2023년 미국 정부와 체결한 3년간의 기소유예 합의 조건을 모두 이행함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앞서 제출한 문건에서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가 약 6억 3천만 달러 규모의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했으며 내부 제재 준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합의 사항을 이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가 2007년 북한 사업을 공식적으로 종료했다고 발표한 뒤에도 실제로는 싱가포르의 제3자 회사를 통해 북한의 담배 제품을 계속 판매한 혐의와 관련돼 있습니다.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는 공개적으로는 북한 사업에서 철수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판매와 자금 흐름은 계속 관리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북한 측 구매자들은 위장 회사를 이용해 거래 대금을 송금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 금융기관들이 거래에 북한 연관성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방식으로 약 4억 1,800만 달러 규모의 달러화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미국 법무부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 위반 벌금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북한 정권이 담배 거래와 밀수를 통해 핵과 무기 개발 자금을 확보해왔다고 지적하며 이 조치가 북한의 자금 조달 통로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제재를 우회해 이익을 얻으려는 기업들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안드리 시바하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의 한국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시비하 장관의 방한 시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당연히 북한 포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의 포로로 잡힌 북한군 포로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인도주의 원칙 및 국제법에 의거해 자유의사에 따른 한국 행위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수차례에 걸친 고위급 협의를 통해 북한군 포로 문제가 국제법과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 강원도 원산의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를 대러시아 제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송도원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 이주와 재교육 프로그램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정부가 11일 북한 강원도 원산에 소재한 국제청년단 야영소인 송도원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영국 외무장관은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가 테러 제재에 따른 관련자라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보도자료는 송도원이 러시아 정부의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 추방과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주권 또는 독립을 훼손하거나 위협하는 정책 및 행위에 책임을 지고 지원을 제공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송도원에 대한 영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아동에 대한 강제 이주와 세뇌교육 등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러시아 관련 단체와 개인들에 대한 대규모 제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국제인권활동가들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 아동들이 정치적 세뇌와 군사화 교육을 목적으로 송도원 야영소 방문을 강요받는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송도원은 북한 당국이 친북 국가 청소년들에게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할 목적으로 지난 1960년 개설했으며 주로 아프리카와 유럽, 남미 등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VOA 뉴스 용민우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일상의 대화 속에서 재미있게 영어를 배워보는 VOA 매일 영어 Everyday English입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일이 잘 풀린다, 요즘 잘 나간다, 승승장구한다는 표현 영어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you seem really happy lately. I heard you are on a roll. Yes, I am. I'm on a roll nowadays. I got a promotion, bought a new house, and my daughter will marry a really nice guy. Oh, I have to give David a wedding invitation, but I couldn't get a hold of him. It's hard to contact him when he's riding so high. Yes, he's clearly riding high too. 제가 좌에게 요즘 일이 잘 풀린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말을 하니까 요즘 잘 나간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I heard you're on a roll. 요즘 일이 잘 풀린다고 들었어요. Yes, I am. I'm on a roll nowadays. 네, 저 요즘 잘 나가요. On a roll. On, 어떤 것에 위에 있다. roll. 둥근 통 위에 올라가 있으면 힘을 들이지 않아도 앞으로 막 굴러가겠죠? Be on a roll. 계속해서 앞으로 간다.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I'm on a roll nowadays. 저는 요즘 잘 나갑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Ride high. 고공행진한다. It's hard to contact him when he's riding so high. 그가 잘 나갈 때는 When he is riding so high. 연락이 힘들다. It's hard to contact him. Yes, he's clearly riding high. 네, 그는 확실히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He's on a roll nowadays. He's riding high nowadays. On a roll, riding high. 잘 나간다는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I heard that you are on a roll. Yes, I am. I'm on a roll nowadays. I got a promotion, bought a new house, and my daughter will marry a really nice guy. Oh, I have to give David a wedding invitation, but I couldn't get a hold of him. It's hard to contact him when he's riding so high. Yes, he's clearly riding high.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 heard that you are on a roll. 요즘 일이 잘 풀린다고 들었어요? Yes, I am. I'm on a roll nowadays. 네, 요즘 승승장구해요. 저 요즘 잘 나가요. I got a promotion, bought a new house, and my daughter will marry a really nice guy. 승진했고 새 집 장만하고 그리고 내 딸은 아주 괜찮은 남자와 결혼할 겁니다. Oh, I have to give David a wedding invitation, but I couldn't get a hold of him. 승진했고 새 집 장만했고 그리고 내 딸은 아주 괜찮은 남자와 결혼할 겁니다. 데이빗에게 결혼 초대장을 줘야 하는데 연락이 안 돼요. It's hard to contact him when he's riding so high. 그가 잘 나갈 때는 연락이 잘 안 됩니다. Yes, he's clearly riding high. 네, 그는 확실히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On a roll, ride high. 승승장구하고 있다. He's on a roll nowadays. 그는 요즘 잘 나가요.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heard that you are on a roll. Yes, I am. I'm on a roll nowadays. I got a promotion, bought a new house, and my daughter will marry a really nice guy. Oh, I have to give David a wedding invitation, but I couldn't get a hold of him. It's hard to contact him when he's riding so high. Yes, he's clearly riding high.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On a roll, ride high. 승승장구하고 있다. He's on a roll nowadays. He's riding high nowadays. 그는 요즘 잘 나가요. I heard you're on a roll. 당신 요즘 잘 나간다고 들었어요. I heard that you're on a roll.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표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베이징을 찾습니다. 수개월간 이어진 무역 전쟁 끝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두 강대국 간의 회담을 앞두고 한반도의 또 다른 플레이어인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을 몇 주 앞두고 베이징과 평양 사이에서 조용한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평양을 찾았고 6년 가까이 끊겼던 베이징 평양 간 열차와 항공편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 우방인 북중 관계, 지금 그 속내는 무엇일까요? 북한은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이란 공격을 목격한 이후 두 강력한 보호자를 확보해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북중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는 러시아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중국의 불편함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러 밀착을 달갑지 않게 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중국은 북러 밀착을 싫어합니다. 양측이 무엇을 합의하는지조차 모릅니다. 김정은이 러시아로부터 점점 더 많은 군사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그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북중 관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와일더 연구원은 이를 가깝고도 먼 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친구이자 적입니다. 한편으로는 북한에 강한 유대감을 느끼지만 동시에 김정은은 중국이 다루기에 매우 어려운 인물입니다. 중국이 해온 것들에 전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미국의 눈의 가시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 정권에 대한 애정은 없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경제적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의지가 있는지는 전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 중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고, 전문가들도 북한 핵 문제가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베이징에게 핵심 키워드는 안정입니다. 무역, 경제 문제든 한반도를 포함한 영내 문제든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나름의 셈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왕이 외교부장에게 중국을 최우선 순위라고 밝히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개 지지하는 이례적으로 강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중국을 최우선 파트너라고 말할 때 일부는 그냥 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분명 러시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보다 훨씬 깊습니다. 결국 북한의 전략은 어느 한 강대국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끌어안으면서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수십 년간 이어져온 북한의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전략은 70년 넘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을 서로 견제시키면서 어느 한 나라도 북한에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사실상 필요한 것이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대화를 원한다면 전제 조건을 받아들이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북중 관계가 외형상 온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진단은 이 관계가 단순한 우방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이해와 셈법이 복잡하게 맞물린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끌어안으면서 입지를 강화한 가운데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영내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VOA 뉴스 이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최근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구속되지 않는다면서 핵 보육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유럽연합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EU 대변인은 12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대한 답변에서 북한의 발언은 상황을 바꾸지 않는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여전히 주요 핵 확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EU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유 대변인은 북한이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건들도 열거했습니다. 핵무기 국가로서 NPT를 완전히 준수하는 상태로 복귀하고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을 이행하며 추가 의정서를 발효시키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시험을 자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모든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중단 약속을 이행하고 포괄적인 핵실험 금지 조약 CTBT도 서명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구글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준비하던 해킹 조직의 시도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특히 북한과 중국 정부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지원 해킹 조직들이 AI를 취약점 발굴과 공격 무기화에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구급 위협 인텔리전스 그룹은 1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AI로 개발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로데이 공격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며 해당 공격은 대규모 악용을 목적으로 준비되고 있었으나 구글의 선제적 탐지와 대응으로 실제 공격 이전에 차단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제로데이 공격은 보안 패치가 나오기 전에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노리는 고위험 공격으로 성공할 경우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웃돌고 중동의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12일 유가는 오르고 세계 증시는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보다 3.8% 상승했습니다. 이는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3.7%보다 약간 높은 수치이며 3월의 3.3% 상승률보다도 높은 것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직후 미국 주가 선물은 급락했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 선물은 0.4%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종합지수 선물은 0.9% 떨어졌으며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선물도 0.1% 약 5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B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건국 250주년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역사 속 아메리카 250 김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미국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면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죠. 자유의 여신상 소개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상 가운데 하나고요. 뉴욕 리버티 섬에 한 손에 횃불을 높이 들고 우뚝 서 있죠. 네. 예, 자유의 여신상 공식 이름은 리버티 인 라이트닝 더 월드. 즉 세계를 밝히는 자유고요. 198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갈 때는 맨하튼 남쪽 배터리 공원이나 이 뉴저지 리버티 공원에서 배를 타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은 지금 건국 250주년을 맞고 있는데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독립 100주년 때 프랑스가 보낸 선물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선물입니다. 우정의 선물. 네. 이렇게. 프랑스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우정의 선물로 뉴욕에 보냈는데요. 미국과 프랑스가 함께 민주주의를 기념하는 상징물을 만들자 이렇게 그 프랑스의 한 정치가가 제안하면서 시작됐고요. 당시 프랑스 사람들이 모금을 해서 동상을 제작했고 또 미국은 동상 아래 받침대 건설 비용을 모았습니다. 시민이 이 십시일반으로 모금을 해서 만들어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복권이나 공연, 기부금으로 제작 비용을 마련했고요. 미국은 정말 그야말로 십시일반이었습니다. 네. 네, 퓰리처상 그 창립자인 언론 재벌 조세 퓰리처가 모금 운동에 앞장섰는데요. 10만 명이 넘는 기부자 이름을 모두 신문
한문에 다 실어줬습니다. 네, 기부 금액이 보통 뭐 $1 이하였다고 하는데요. 네. 또 시인 이 에마 라자루스도 새로운 거상이라는 시를 써서 기금 모금에 참여했는데 지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내게 보내라. 이 내용은 지금도 이 자유의 여신상 받침대 명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네. 이 프랑스 파리 하면은 떠오르는 상징물이죠. 에펠탑을 만든 사람도 이 제작에 참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제작자는 이 젊은 조각가 프레데리크 바르톨디인데요. 내부 철골 구조를 나중에 에펠탑을 만든 사람이죠. 구스타프 에펠이 맡았습니다. 네.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철제 내부 설계로 이 강풍에도 흔들려도 부서지지 않게 제작됐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보면 정말 크잖아요. 그렇죠. 이 네. 땅에서 횃불 높이까지가 횃불 끝까지 높이가 약 93m입니다. 그 큰 동상을 그 시대에 어떻게 프랑스에서 옮겨왔을까요? 네, 조각조각 분해해서 옮겼습니다. 아이고. 네, 자유의 여신상은 1884년 7월 4일 파리에서 완성이 됐는데요. 이 350개 조각으로 분해를 해서 나무 상자 214개에 담아서 이 프랑스 군함 이제르오에 실려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1885년 6월 17일 뉴욕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다음해 4월 받침대 공사가 마무리가 된 다음 이 본격 조립이 시작됐고요. 1886년 10월 28일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 주재로 이 공식 헌정식이 열렸습니다. 네. 네, 이걸 하나하나씩 조립했다고 하니까 또 굉장히 새롭고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자, 이 자유의 여신상 이렇게 단순히 유명한 조각상일 뿐만 아니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말 모든 게 상징하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머리에 쓰고 있는 왕관, 이 왕관 뾰족한 뿔이 7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 7개가 세계 7개 대륙과 또 7개의 바다를 의미하고요. 네. 또 오른손에 들고 있는 횃불은 자유와 계몽을 상징합니다. 세계를 밝히는 자유라는 이 공식 이름도 이 횃불에서 나왔고요. 또 1986년에 보수하면서 금박으로 덮인 새 횃불로 교체를 했고 원본 횃불은 내부 박물관에 지금도 보관 중입니다. 자유의 여신상 왼손에는 돌판이 있죠. 네. 여기에 이 로마 숫자 1776년 7월 4일 미국 독립선언 날짜가 새겨져 있고요. 발 아래에는 끊어진 쇠사슬이 있는데 노예제와 억압에서 해방된 것을 상징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자유의 여신상 하면은 푸른색, 청록 색깔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렇죠. 예. 원래는 지금처럼 이 청록 색깔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자유의 여신상 표면이 얇은 구리판으로 덮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 펜이 1센트 동전 색깔 있죠. 그 구리색 네. 갈색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산화되면서 지금의 청록색으로 변했습니다. 네. 그런데 관광객들도 내부 계단을 올라가면은 왕관까지 갈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좁은 나선형 계단 254개. 네. 네. 올라서 가면 음. 왕관 부분까지 갈 수가 있는데 정말 힘들어요. 정말. 네. 그런데 이 왕관에 이 작은 창문 25개가 있어서 뉴욕 항구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신상의 바깥 부분 외피는 약 300장의 구리판으로 덮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구리판 두께가 미국 동전 2개 정도 이렇게 겹친 정도의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자유의 여신상이 매년 여러 차례 번개를 맞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가요? 네, 한 600번 맞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여러 번 번개를 맞아도 이 철골 시스템이 피뢰침 역할을 잘해서 안전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또 강풍이 불면 최대 8cm까지 또 횃불은 약 15cm까지 흔들리는데 이 유연성이 오히려 구조물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네.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이 한때는 등대 역할도 했었습니다. 네. 김미혁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린 주요 뉴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 향하는 이란산 원유 판매와 수송을 도운 혐의로 개인과 기업 등 12곳에 추가 제재를 부과한 소식 전해드렸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이번 중국 방문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는 반응 보였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영국 담배 회사가 미국 정부와 체결한 기소유예 합의 조건을 모두 이행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기각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한국어 방송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